원바위 전설. 옛날 어떤 마을에 원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는데, 원이란 그 고을의 수령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원바위가 있는 지방에 안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찌나 위세를 떨고 다니는지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안진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나빴어요. 그는 과거에서 진사에 합격했으나 벼슬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저 진사라는 것에 만족하며 동네에서만 주름을 잡고 다녔죠. 못 배우고 돈 없는 동네 사람들의 위에 서서 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안진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다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관청에다가 호소문을 올려도 이미 사또도 안진사에게 먹은 뇌물이 있어서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힘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이 당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해왔어요. 그 사또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백성을 위하는 인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안진사를 혼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또에게 호소문을 올렸어요. 그러자 신임 사또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나는 이미 이 마을에 오기 전부터 안진사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을 들어왔다. 그러니 그동안 그대들이 안진사에게 당했던 사정을 자세히 말해보아라.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줄줄이 엮어냈어요. 그중 한 사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내는 지난 봄에 먹을 것이 떨어져 안진사를 찾아가 가을에 이자를 잘 쳐서 갚을 테니 양식을 구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구먼. 지금 자네에게 구워줄 쌀이나 보리는 없고 그 대신 수수를 한 말 주지. 사내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라도 달라고 했어요. 예, 그거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을에 얼마로 갚으면 될까요? 그저 수수 하나만 가져오라고. 수수 한 마리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내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그래, 수수 하나야. 그런데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여기 장부에다 하나 만들어 두고 가게. 그러면서 장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김서방이 갚아야 할 내용, 수소하다. 그런 다음 사내에게 장부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수소하나요? 수수가 아니고 수소입니까?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한 마리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사내는 글을 읽지는 못했으나 남이 읽어준 내용을 못 알아들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되물었던 것이었어요. 아, 이 사람아, 이 지방에서는 수수를 수소라고 하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나 한 마리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참 답답하구만. 그러니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 와서 장부에 틀림없다는 표시를 하게. 서명을 하라는 말이었어요. 사내는
안 진사의 요구대로 장부에 서명을 한 뒤 수수 한 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안 진사에게 꾸어온 수수 한 마를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는 제일 잘된 수수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정성 들여 키로까지 불어서 수수 한 마를 만들어 안진사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난 봄에 양식을 구워주셔서 정말 요긴하게 잘 먹었습니다. 약속대로 여기 수수 한 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안진사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수수 한 마리라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내는 영문을 몰라 물었지요. 지난 봄에 수수 한 말만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하는구먼.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 장부를 보게나 여기에는 수수 한 마리 아니라 수소 하나라고 적혀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수소 하나요. 그때 진사 어른께서 그 말이나 수수 한 마리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난 그런 말 한 기억 없어. 그리고 수수하고 수소하고 어떻게 같은가? 그럼 도대체 수소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수소도 몰라? 수컷소가 수소지 뭐야? 예? 수컷소요? 황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분명 수소 하나를 준다고 여기 서명까지 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 난 그때 자네 집에 있는 수컷 황소를 준다는 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사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수 한 마를 얻어먹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황소를 잃게 되었으니 정신이 아떼게질 만한 일이었어요. 진사어른, 농담이시죠? 세상에 수수 한 마를 황소 한 마리와 바꾸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 자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안진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쳤어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네가 서명한 장부도 있으니 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네 집 황소를 끌고 올 테니 그렇게 알게. 그러면서 안진사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진사는 기어코 사내의 황소를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사내는 신임 사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사정을 다 들은 사또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글자 삐침 하나에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구나. 이런 괘씸한 자 같으니라고.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이튿날 사또는 직접 안진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안진사는 뜻밖의 방문을 받고 무척 기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또. 이런 누추한 집에 몸소 오시다니 황송할 뿐입니다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안진사는 호들갑을 떨며 사또를 맞이했어요. 안진사는 자기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리라는 둥 사또에게 바칠 값질 선물을 준비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사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시를 짓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저기 물가 바위에 올라가 함께 시를 읊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또의 뜻이 그러시면 따르지요. 저도 재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진사이니 시 짓고 노래 부르는 것을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또와 안진사는 함께 동네에 있는 상가에 바위로 올라갔어요. 사또는 안진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안진사는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어요.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옛 성현의 말씀을 익혀서 진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김서방이 지난 봄에 와서 식량을 구워달라기에 저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하도 딱해서 쌀 한 가마니를 주었습니다. 쌀을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랬더니 김서방이 무척 고마워하면서 이 봄에 먹지 못해 죽으면 집이고 논이고 갖고 있은들 뭐하냐면서 자기가 아끼던 수컷 황소를 가을에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뿐입니다요. 그래서 제 장부에다 수소 하나라고 쓰고 김서방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서방 말하고는 너무 다르군요. 아이고 사또, 그 무식한 자가 뭘 알겠습니까? 사또께서 그런 무식한 자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떼를 쓰거든요. 그럼 김서방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얼른 사내를 불러오도록 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사내는 지금까지의 사연을 다 듣고 난 뒤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쌀을 가져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수수 한 마리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 목숨과도 같은 황소를 끌고 갔으니 이제 저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안진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내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어요. 이런 변만득한 놈 같으니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짓거리느냐? 사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안진사를 보고 있노라니 화가 치밀었어요. 이보시오 안진사, 여기 이 바위를 보시오. 사또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어요. 이 바위는 매우 단단하지만 백성의 원망에는 갈라지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죄가 있다면 김서방의 원망에 이 바위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또는 있는 힘껏 바위 위를 발로 밟았어요. 그러자 바위 위에 사또의 발자국이 푹 파였어요. 연이어 또 한 번 발로 밟자 바위 한중간에 금이 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안진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죠. 저럴 수가? 마침내 안진사가 있는 쪽의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또와 사내가 있는 쪽의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마침내 반쪽 난 바위는 안진사를 덮치며 강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안진사는 순식간에 반쪽 난 바위를 하는 채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안진사는 그렇게 물에 빠져 숨을 거두고 나머지 반쪽 바위는 아직도 경기도 양평군에 남아 있답니다.